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근의 피눈물 흘리게 한 이준석의 업보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참 이 윤칼세 TV 방송의 이 컨텐츠, 어디에서도 듣고 볼 수 없는 내용, 그러면서도 그것이 뭐 과장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서 또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정보와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의식의 수준, 네? 정치에 대한 인식,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피곤을 확 씻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목도하면서 참 잘했구나, 이 방송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온 게 잘했구나라고 참 환히, 네? 기쁨을 느낄 때가 있죠. 최근에 그 대표적인 게 이준석 징계입니다. 그 전에 또 하나 꼽으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신 거죠. 이런 건데, 여러분께 이 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스스로 다짐하는 게 뭐냐면, 정말 이 조그마한 팩트도 하나 놓치지 않고 그야말로 고집스럽게 끈질기게 추적을 하면서 주장을 하다 보면 여론이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관철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이 멘토 중에 한 분이 지금 그 경상북도 경주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평 변호사인 것 같다. 제가 상당히 여러 차례 여러분께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신평 변호사의 그 주장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버리겠다는 결심을 한 게 틀림없다. 네? 그것을 제가 7월 7일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준석을 징계하기 전에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 음량이 약합니다. 아하.
그래요? 음량이 약한다. 조금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중한, 우리가 생각한 거, 그게 적중했구나. 이건 그야말로 거짓말 한 게, 윤창중이가 여러분께 무슨 거짓말하고 확대하고 말이죠. 침소봉대한 게 아니구나. 그 신평 변호사가 실토를 했어요.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법대 4년 선배예요. 1956년생. 그 양반이 본인이 실토한 거예요. 1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김종인 당시 선거 총괄선대 위원장, 그 김종인과 이준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자문을 구해왔다는 거죠. 자문을. 근데 이준석에 대해서 그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선 후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절대 인가이 안 됩니다. 인가이. 이게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인간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절대 인가이. 그렇게 인간을 꼭 인가이 이러더라고요. 네, 인가이. 안 됩니다. 아주 정확히 본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신뢰의 전복을 통해 모반을 꾀할 수 있는 인간형이라는 거예요. 네. 신뢰의 전복을 통해 모반을 꾀할 수 있는 인간형인데, 정말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윤석열 대선 후보 1월 초에 했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신평 변호사가. 그러니까 그놈은 절대 인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이준석이는 신뢰의 전복을 통해 모반을 꾀할 수 있는 인간형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신평 변호사가 공개하지 않은 대목이 뭐냐. 이준석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박근혜 키드, 새누리당의 비대위원까지 시켜준 게 누구냐? 그게 박근혜 아니냐? 근데 그 박근혜를 배반해가지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탄핵시키고 감옥에 보낸 그 배신자가 누구냐? 그게 유승민 아니냐? 네? 그 유승민의 똘마니가 누구냐? 이준석이다 말이야.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이준석뿐만 아니라 유승민과 이준석이가 박근혜 대통령 배신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신평 변호사가 1956년생이니까 지금 66세, 만 66세인데 인생을 살 만큼 살았죠. 그리고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범인을 상대했을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는 말을 할 때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네, 저도 사람 볼 때에 제가 26살 반부터 정치부 기자를 했는데,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옆이나 또는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하는 보는 사람은 저는 신뢰를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나를 속이는구나.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 못하는 사람은 이건 사기꾼인 거예요.
난 이준석을 사기꾼형으로 난 봐요. 네, 배신형뿐만 아니라 사기꾼형으로. 그러면서 신평 변호사가 뭐라고 윤석열한테 얘기했냐. 현재에도 장래에도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치고 싶었는데 1월 달에 김종인만 치고 이준석을 치지 못하는 이야기는 신평 변호사가 다 할 수 없다는 거야.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다는 거지. 네. 자, 지금 보세요.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6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쭉 여러 가지 상황이 흘러왔잖아요. 그 흘러오면서 여러분께 제가 아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거, 그게 뭐냐면 지난달 6월 11일이에요. 유승민이가 야수의 본능으로 맞서라. 야수 본능. 이런 제목의 그 책을 내놨는데, 야수 본능이라는 게 바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할 때에 야수의 심장을 쏘았다 그랬잖아요. 이거 보통 시작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유승민이가 윤석열을 배신하겠다고 하는 소리를 이렇게 책 제목으로 한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바로 그 유승민 북콘서트가 지난달 6월 11일 날 열렸어요. 그 6월 11일이 뭐냐면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선출된 딱 1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이준석이가 유승민 북콘서트에 가가지고 무슨 소리를 했느냐. 노력하다 보면 빛을 본다.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길에 함께 하겠다. 유승민계 신원식이다 진수이다 옛날 그 바른당 만들었던 그 작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결정적인 거다. 네? 이걸 보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난 했다고 봐요. 응? 이게 엄청난 지금 이 모반이 벌어지고 있구나. 모반이. 무슨 얘기냐면 유승민이가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했는데 가만히 두면 저게 틀림없이 그야말로 컨트롤이 어려운 그런 인간이 될 것 같으니까 유승민을 잡자. 그래서 김은혜를 내려보내가지고 꺾었는데 그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김은혜한테 낙선하고서 불과 2달 만에 책을 내놓은 거야. 2달 만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유승민이가 이준석하고 손을 잡고서 이른바 반란군을 모으고 있구나. 반란군을 모이고. 이게 윤석열한테 결정적으로 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다고 보는 거지. 내가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유승민, 이준석, 신원식, 하태경, 진수희 이자들이
반란군을 만들어? 이게 소위 말하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첫 번째로 정말 완전히 이성계가 조선 왕조가 건국을 하자마자 역성혁명을 하자마자 박살이 날 뻔한 게 뭐냐? 이거알의 난. 이거알을 저 함경북도 절도사로 보냈는데 한 달 만에 한양까지 쳐들어온 거야. 이게 완전히 뭐냐? 이른바 유승민, 이준석의 난인 거지. 이게 나는 결정적으로 난 영향을 줬다고 보는 거야. 네? 자, 생각해보세요. 6월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한 달밖에 안 된 거예요. 한 달밖에. 그런데 유승민이가 책을 써가지고 책을 빨리 만든 거지. 2달 안에 만든 거야. 2달 안에. 인쇄까지 끝난 거예요.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경선 떨어지면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책 쓰기 시작한 거지. 그래가지고 책까지 완전히 출간해서 토크 콘서트 한 게 딱 2달 걸린 거예요. 낙선하고서 경기도지사 후보에서 낙선하고 2달, 그 다음에 윤석열 출범하고서 한 달. 이거 잘라야 되겠구나. 네, 잘라야 되겠구나. 그냥 이준석은 쭉 이게 상황을 보면서 틀림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나를 제거할 거다 이거야. 성상납 의혹 사건을, 그리고 그 증거 인멸 교사 혐의 요걸 갖고 틀림없이 나를 잘릴 것 같다 이거지. 응?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이른바 반란군을 모으자. 이 모반이야, 모반. 모반인 거거든요. 네. 쫙 그림이 설명이 되죠. 결국은 뭐냐?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는 전혀 다르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예컨대 윤석열이냐 이준석이냐 선택해야 할 때는 당연히 이건 윤석열 대통령인 거죠.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이른바 이준석을 징계해야 한다는 그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 아니에요. 이게 성상납 의혹 사건이 아주 고약한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무엇이 옳고 그르냐 판단해서 이준석이가 물러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겠느냐 이게 기계적으로. 그게 뭐냐? 이른바 이준석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배신, 박근혜 대통령 두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이준석. 네? 그 이준석이가 알고 보니까 이른바 박근혜 파리, 박근혜 키드로서 박근혜 파리, 박근혜 호가오이를 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자가 좋은 건 다 했구나. 아주 나쁜 인간이구나. 소위 말하는 신평 변호사 이야기 말대로 그놈은 절대 인가이가 아니구나. 인가이가. 이렇게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이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건 너무나 억울한 인민재판이요 마녀사냥이라고 믿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이 이준석을 응징한 거다 이거야. 응징한 거.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 우파 세상에서 박근혜 대통령 두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서 보수 우파에서 정치를 하겠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거다 이거지. 이게 박근혜 탄핵의 이 배신자 그룹, 그 유승민과 함께 그 앞잡이에 섰던 이준석이가 알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소위 말하는 박근혜 파리 하면서 지가 재미 볼 건 다 재미 본 아주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 정통 보수 우파 세력의 응징이다 이거야. 지금 완전히 하나하나 제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양희 윤리위원장하고 이제 윤리위원이 총 9명이라는데 9명인데 이양희 위원장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준석이를 징계했을 경우에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건 당연히 생각하죠. 어? 만약에 이준석을 잘랐는데 보수 우파 그 시장에서 왜 이준석을 잘랐느냐라는 그 여론, 그 역풍이 불어가지고 갑자기 이준석을 징계한 게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오점이 될 경우 된다면 이양희 위원장이 그런 징계를 내리지 못했을 거다 이거야. 정통 보수 세력,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정통 보수 세력, 특히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이번에 반드시 이준석을 징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당대표 목을 친 거다 이거지.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응? 그렇다면 뭐냐, 이양희 교수, 이양희 위원장은 이건 정말 정통 보수 인물일 거야. 너무나 잘 알아. 이준석에 대해서 50대부터 이상의 정통 보수 세력이 이준석에 대해서, 특히 이준석 하면 떠오르는 거,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배신 그 키드다. 그걸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양희로서 만약에 과거 그 새누리당 비대위원 시절에 굉장히 그때부터 가까운 사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양희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하고 나하고는 정말 너무 엄청 친한 사이다. 그러니까 이양희 위원장이 생각한 거지. 이준석이냐 정통 보수파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이냐, 이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 딱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이준석에 대해서 분노하는 중도층을 내가 집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한 거지. 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은 이제 보니까 완전히 고립무원입니다. 네. 이준석하고 조선일보가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른바 윗선 음해론, 소위 말하는 윤핵관에 의한
이준석 제거 공작론을 펼지만 그 여기에 청년 보수파리들, 그 애송이들이 나팔을 불었지만 여론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토요일날 뭐라 했죠? 이준석이가 만약에 오늘 국민의힘 최고회의에 권성동이가 주재하는 데 만에 오게 되면 바로 현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하지 못하도록 강경 조치를 해야 된다. 차지해. 그래서 이준석은 뭐냐?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당대표로서 징계를 무효화한다고 떠들어댔는데 그렇게 할 경우 엄청난 역풍이 일어나가지고 그나마 동정심도 동정론도 다 날려버린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이야. 이런 정치적 사건에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10%도 안 돼. 그래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준석은 어떻게 되느냐? 이른바 확인사살을 자초하는 거지. 확인사살을. 그런데 모든 법적 투쟁을 강구하겠다고 방방 뜨던 그 이준석이가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지금 침묵 모드로 가게 만든 결정적인 인물이 있다 이래요. 결정적인 인물.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김기현 전 원내총무인 거야. 와, 정치 무서운 거야. 윤리위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김기현이가 이준석을 옹호하는 쪽으로 한두 마디 하다가 대세가 확 넘어지니까 결정적으로 이준석을 벼랑으로 밀어버리는 거만. 이준석한테 의리 지키는 것처럼 하다가 윤리위에서 징계하니까 그걸 빌어가지고 완전히 이준석을 그냥 벼랑 밑으로 보내버리네. 이준석한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게 지도자의 도리라는 거야. 이야, 이래서 법률가 출신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야. 이준석이가 당대표 하면서 자기가 원내대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봤잖아. 근데 이준석이가 설치는 거 다 참아줬거든. 다 참아주다가 이준석한테 의리 지키는 것처럼 하다가 윤리 결정을 딱 내리니까 물러나라. 자, 무서운 거야. 완전히 이준석이가 앉아있던 그 의자를 빼버리는 거야. 네, 정말 여의도 바닥은 이게 도살장이에요. 도살장.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장소가 바로 여의도인 거야. 무서운 거야. 결론적으로 이준석은 재기가 100% 불가능하다. 재기가. 이른바 성상납을 받은 성범죄자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자, 이준석이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 그건 뭐냐? 첫 번째 이유가 완전히 김기현이가 밑장 빼버린 거.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언론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다른 건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기 전에 그 낭인으로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 해먹은 거. 그 다음에 당대표 자리를 유지하면서 해먹은 거. 그 부정부패 비리 사건. 그리고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의 이른바 제3
세력에 의한 음모 기획, 그거의 발목이 입이 딱 붙잡혔다. 그래서 이준석은 빼도 박지도 못한다. 네. 자, 5분 오버했습니다. 5분 오버. 자, 두 번째입니다. 국민 스포츠된 윤석열 때리기. 네, 여러분, 요것은 10분 안에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국민 스포츠된 윤석열 때리기. 어제 말이죠. 양양자, 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어요. 자기 보좌관의 성추행 그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상무까지 했고 그 상무한 걸 바탕으로 민주당에 들어가서 이른바 광주의 딸이라고 해서 지금 광주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악발이죠. 광주의 딸이 2명이지 않습니까? 이 양향자하고 권은희, 네? 권은희.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 광주를 기반, 광주 출신이 국민의힘 특위위원장을 만든다는 건 그건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건. 응?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2달도 안 돼가지고 이른바 데드크로스를 넘어버리는 걸 본 거야. 양양자가. 네? 데드크로스를. 부정적 여론이 긍정 여론을 앞서고 있는데 이건 뭐 앞서는 것도 보통 앞서는 게 아니야. 10%, 11%를 지금 넘어버렸어.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정치인의 언행에는 엄혹한 자기 이해 득실 계산이 숨겨져 있다. 딱 양양자 의원이 국민의힘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실 국민의힘에 지금 입당만 하지 않았지 사실상 국민의힘 사람이야. 딱 보니까 큰일 날 것 같거든. 윤석열 정권이 무너질 것 같다고 지금 양양자는 판단하는 거야. 와, 이 얌체가 있나? 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인생 목표를 다 이룬 사람처럼 보인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건 완전히 아나무인이라는 거야. 아나무인. 와, 난 정말 깜짝 놀랐네. 윤석열 대통령은 인생 목표를 다 이룬 사람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아나무인 오만불손이라는 거지. 이게 뭐야? 여러분, 지진 나기 전에 뭐 쥐새끼, 뭐 동물들이 가장 먼저 설친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거든. 여고 출신으로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삼성전자 상무까지 하는 것은 대통령 된 것보다 더 어려운 데가 삼성전자예요. 삼성이거든요. 지금 이게 큰일 난 거야.
완전히 국민 스포츠가 된 거야 지금. 이른바 조선일보가 끝까지 윤석열을 봐주려고 하다가, 그리고 이준석도 끝까지 봐주다가 조선일보가 살짝 돌아서고 있는 거야. 네. 양양자가 한 소리를 가장 대서특필한 신문이 조선일보야. 기가 막힌 거야. 응? 조선일보는 자기들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보도를 해요. 바로 조선일보 앞마당에서 몇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태극기 집회를 해도 보도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오로지 모든 보도의 기준은 뭐냐? 조선일보의 이른바 회사 이익인 거야.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응? 무슨 얘기냐? 양양자 못지않게 이른바 배가 침몰할 때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게 쥐새끼라는 거 아니야. 조선일보를 보면 이 권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게 보이는 거야. 조선일보. 절대 무지막지하게 직진하는 신문이 아니에요. 동아일보의 차이점이. 동아일보의 차이점은 뭐냐? 동아일보는 그냥 직진하는 거야, 그냥. 그러다가 그냥 절벽에 부딪히는 거는데 조선일보는 그렇지가 않거든. 양양자가 한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은 인생 목표를 다 이룬 사람처럼 보인다. 이 이야기를 조선일보가 쓰는 걸 보고, 아, 이거 윤석열 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폭락하는 그게 왜 진짜 위기인가를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일목요연하게. 왜 지금 지지율 폭락이 진짜 위기이냐? 이른바 겹겹이 위기이냐? 실체가 있는 위기이냐? 이른바 복합 위기이냐? 첫째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에 받은 득표율이 48.6%. 근데 한국갤럽, 가장 보수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37%에 불과합니다. 대선 지지율 48.6%보다 무려 11.6%가 낮아요, 지금. 네? 문재인은 42.4%를 득표해가지고 5년 내내 42%를 유지했어요. 지금 이게 윤석열의 최고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요인이다. 두 번째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그 하락 폭하고 속도가 너무 심각하다. 2%, 4% 이렇게 떨어지다가 일주일 사이에 6%가 떨어졌어요. 긍정 여론이, 부정 여론은 7%가 오르고, 이건 완전히 지지율이 폭락하고 부정 여론이 폭증하는 거지. 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이 과연 지지율 폭락을 어느 계층에서 주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좌파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보수 우파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했던 보수 우파의 배신이야. 오히려 좌파 지지층에서의 하락폭은 별게 아니에요. 네.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네? 보수 우파야.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던 그 보수 우파층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하락하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 위기감이 커져야 될 텐데, 위기감이 전혀 커지지 않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정작 보수 우파가 위기감을 느끼지 않아. 아, 이거 엄청난 이야기야. 그게 뭐냐? 윤창중이가 허구한 날 얘기한 거야. 응? 윤석열이가 대한민국 보수 우파층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정권이 붕괴된다. 지금 뭐 취임해서 얼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미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정말 여러분들 귀에 말이야. 딱지가 지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대통령을 시켜줘가지고 갱신이 0.73%로 이겼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하게 말이야. 응? 4.3 제주도에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5.18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이게 윤석열 팬덤이 생길 수가 없는 거야. 그 팬덤이 생기는, 정치인이 팬덤이 생기는 건 뭐냐? 그건 이념이야, 이념. 네? 이념과 가치에 대해서 자신들의 영혼을 갖다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만 팬덤이 생기는데, 그런 팬덤을 가졌던,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졌던 박근혜 대통령도, 네? 좌파 언론이 난도질하고 가짜뉴스로 난도질을 하니까 그게 무너져가지고 탄핵을 당하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이념은 피보다 진한 거야. 이념은 피보다 진한 거예요. 윤석열 정권에는 이념이 없어. 없는 게 아니라 완전 보수의 노무현 흉내를 내고 있는 거야. 이건 완전히 자업자들인 거지. 보수의 노무현 또는 제2의 이명박 흉내를 내고 있는 거야. 이명박 흉내. 그게 뭐냐? 이른바 MB 정권의 전철을 당연히 밟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중도 실용이다. 국민의힘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그게 나은, 그 오만이 낳은 결과가 뭐냐? 바로 이거야. 지금 보수 우파에서 윤석열 지지율 하락에 절대 위기감을 안 느끼고 있는 거야. 또 하나 뭐냐? 김건희 리스크. 제발 김건희 여사는 절대 전면으로 등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김건희를 전면으로 등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지원과 후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다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보수의 노무현이 되겠다고 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수 우파의 비호감,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절대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그 이른바 김건희에 대한 비호감, 이 윤석열 리스크와 김건희 리스트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거지. 윤석열 비호감과 김건희 비호감이 뭉쳐가지고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야. 응? 여기다가 이준석 리스크까지 들어간 거야. 이 3대 리스크.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가지고 뭐냐? 보수 우파의 불만이 대폭발을 하고 있어. 이걸 윤카세 TV에서는 이미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전에부터 이미 다 얘기를 했어.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런데 뭐냐? 보수 우파의 윤석열과 김건희와 이준석에 대해서 가졌던 그 불만이 다 폭발하고 끝났느냐? 아니. 내가 볼 때 이제 시작으로 보인다. 시작으로 보인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 국민성은요, 끝장을 봐야 하는 그런 국민성입니다. 네? 끝장을 보는 거야. 한 번 싫어하기 시작하면 바닥까지 완전히 가야 돼. 그래서 탄핵도 시키고 감옥에 보내야 돼. 네? 그렇게 검찰공화국, 그렇게 검찰 인사, 그렇게 끼리끼리 나눠먹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김건희 나와서는 안 된다. 뭐라고? 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한 것은 적법 절차에 의한 거다. 모셔온 거다. 영어 잘하고 국제행사 경험이 많아서 그래서 재벌 딸 불러온 거다. 응? 그리고 의가 육촌,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나의 정치적 동지다. 지지율이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반전을 이뤄야 한다. 대반전 없이는 이거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완전 썰매야.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극약 처방, 적어도 두 가지. 비서실장 교체. 역대 대통령, 역대 정권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비서실장을 전면으로 교체해야 돼. 두 번째, 김건희 여사 대국민 사과. 내조 약속 지키지 못해서 정말 들 말씀 없다. 앞으로는 내가 두문불출하겠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두문불출 조치가 있어야 돼. 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대활약을 했는데 지지율이 폭락한 거 아니야.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또 이제 일주일 쉬었다가 또 나와서 완전히 한바탕 휩쓸면 대한민국에 이제 밀란이라, 밀란. 두 번째, 세 번째 뭐냐? 문재인 적폐청산이야.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야말로 생선에서 뼈를 발라내는 것과 같은 이른바 문재인 청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어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송홍열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자진 사퇴를 했어요.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 이 송영렬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고시 23기잖아요. 고시 23의 동기야. 사법연수원 동기야. 그런 인사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실에 있는 인사검증기획단에서 검증했어.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 이런 결과가. 네?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 자진 사퇴 잘한 거죠. 하하. 그러니까 이런 뚝심도 없고 자존심만 강한 거야. 성희롱 발언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십몇 년 전에 한 이야기를 또 언론하고 야당이 문제를 삼는다? 자존심이 상한 거지. 자존심이 상하면 뭐 안 하면 되는 거야. 이 공정거래위원장을 또 누굴 시키려 했냐면 이른바 수원지청 근무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카풀 4인방 중에 한 분을 공정거래위원장을 시키라고 했어요. 지금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 여자 검사. 이건 지지율이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